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제일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인 거 보니까 각방꼴로 따지면 최고의 기회의 날이 시작되었다. 아,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올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아니 이미 저거 안 나오는데 예. 한번 제가 소화를 해서 다이제스트를 했어 속에서. 알겠습니다. 방송 나오기 싫었어 오늘. 아, 그 정도인가요? 아, 방송 나오기 싫더라. 오늘 정말 최악의 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좀 이런 날이 좀 있었나요? 방송을 정말 하기 싫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있었죠.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있었죠. 2020년 3월에도 그랬고. 아, 이거 뭐냐 뭐 이러면서. 네. 참 오늘도 한국만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상해, 뭐 홍콩 다 일본도 그냥 그런데 한국만 이게 코스피가 2%, 코스닥은 3.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개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개인 투자는 아침에 좀 많이 사더라고요. 4천 넘게 사더니 1,83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2시 내외에서 물량이 좀 튀어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예, 지난주에도 꾸준하게 반대 매매는 늘었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신용 물량이 좀 줄고 있어서 20조대로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조에서 상당히 많이 깨져야 한 18조 정도까지 떨어져야 의미 있는 하락이 아닐까. 한 10몇 프로는 떨어져야.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아침에 뭐 한 10분도 안 돼 가지고 몇 천억씩 이렇게 매도를 빠르게 했는데 결국 6,600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500억 정도. 규모로 보면 코스닥이 했죠. 훨씬 더 잔혹했죠. 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는 뭐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93원을 장중에 깼었더라고요. 92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뭐 금리는 오늘 큰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bp 정도 10년물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코스닥 중에서도 성장주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거는 27%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펜엔터테인먼트,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이게 예전에 한창 핫했던 회사들이잖아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다 6%대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3.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1.5% 하락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신작이 나왔는데 박살났습니다. 오늘 10% 급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솔딩스 다 6%에서 5% 정도. 작년 4, 4분기를 장식했던 주식들이 아주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그래도 장중에 좀 잘 버티다가 그래도 여러 종목들이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바이오도 조금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통신주가 제일 잘 방어를 했습니다. 0.16% 유일하게 방어주니까 오른 업종이에요. 네, 보험주도 방어주고. 네, 뭐 SKT는 1.5% 상승했고요. 보험주도 0.23%만 하락해서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잘 방어를 했는데요. 고려산업이 23% 상승을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사료주가 굉장히 테마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대상, 오리온,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 이런 음식료 섹터가 거의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이런 하락장에 그래도 잘 방어를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 여기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요즘 방산주나 이런 회사들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누리호 발사 예정이잖아요. 네, 또 재료소별로 반영. 이번에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보합세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2~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0.3% 그래도 잘 방어해서 상승해서 끝났고요. 전기 가스업이 오늘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6.7불 정도 천연가스 산물이 미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요. 네. 이게 9불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도 잘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도 같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가 빠지면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108달러입니다. 네. 그래도 120불에서 조금 안정화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1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되겠죠, 아마도. 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 2위로 많이 빠졌고요. 철강금속이 오늘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큰 철강주들은 뭐 4에서 6% 사이 하락을 네. 했고요. 중소형 철강주들도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사마알미늄, 동국제강, NI스틸, 문배철강, 고려제강 뭐 6%에서 7% 가까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네.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요즘 타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섹터에서는 항공주들 그리고 해운주들이 속해 있는데요. 다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4에서 6%대 다 같이 급락을 했고요. 건설주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참 내일 그 분양가 상한제 조정을 네.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엔 건설주들이 안정이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건설주들이 약간 그 이번에 선도적으로 먼저 빠졌잖아요. 네. 저희가 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심이 많았던 업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빠지면서 시장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PF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심지어는 8%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 20-30% 이상 올랐고 PF 그 금리가 8% 이러면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럼 결국 그렇게 이제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시간차를 두고 다른 쪽 경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일단 그 건설 쪽에서 한번 데미지를 크게 입혀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설 쪽이 주가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뭔가 회복의 기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연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탑다운에서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코스피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본주들은 안 빠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안 빠졌어요. 2% 정도씩 네. 빠졌거든요. 시장 대비 안 빠졌잖아요. 시장 대비 그렇긴 절반밖에 안 빠졌는데 안 빠진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작살났지. 네, 뭐 네.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콜이 돌았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빼고 서버 주문이 다 감소 추세에 있다. 델이 특히 12억 대나 이제 주문을 줄였는데 8억 대가 서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PC고요. 네. 이게 뭐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계속 이 내용이 돌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굉장히 세지고 특히 반도체 위주로 좀 코스피에서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업체, 스마트폰 업체 계속 수요 타격 우려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오래 가고 있는데요. 이 오더컷 관련된 얘기도 뭐 중국 업체부터 시작해서 미국 업체까지 계속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씩 하락을 했고요. 뭐 원익 QNC,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다 4%대 하락을 했고 잘 지키던지 기판주들 심텍, 코리아 서키트 3-4%씩 하락, 아비코전자는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그 핸드셋 업종도 안 좋았는데요. 옵트론텍은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캠트로닉스 7%대, 인탑스 6%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은 폴더블 관련주들도 4에서 6% 사이로 네.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가 이제 반도체 희귀가스 수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시장 조사 업체인 테크셋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7일에 CNN 인터뷰에서 했던 언급이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다르게 생산을 늘릴 대형 가스 회사가 없는 데다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네온은 이제 노광 공정에 많이 사용하는 희귀가스고요. 크립톤과 제논은 식각 공정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산해서 수입 비중이 각각 28%, 48%, 49%입니다. 많은 건 뭐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제한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타격을 입어서 못 만들면 디램 값은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쵸. 근데 무조건 지금은 나쁜 쪽으로만 반영을 해요? 네, 일단 물론,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더컷은 나쁜 뉴스 맞고요. 그건 맞는데 디램 값이 왜 떨어져? 못 만드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공급 부족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동안 수요가 잘 버텨주다가 수요가 빠지면 이 공급이 풀렸을 때 어떻게 네. 될까? 수요가 줄었는데 공급이 풀린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지금 자동차 업체에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예. 걱정되는 게 맞죠. 근데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조금 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공급 제약이라는 투자 포인트는 2020년부터 DDR5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인텔의 사파이어 페이지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하면서 네. 수요 위축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아닌가. 공급 네. 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삼기보다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현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장과 그 시장 유통과 계속해서 갭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서 일단은 지금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로 주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힘든 구간이에요. 5만 전자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반도체 애널도 정말 힘들 것 같아. 또 5만 전자 내려오니까 이제 4만 전자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우, 아직도 항복 선언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전쟁 이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제철소에서 네온가스를 채취한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정제 작업을 우크라이나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산업시설과 이제 항구가 파괴된 이후에는 좀 내용 정제도 좀 불가능하고 수출길도 막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내용 가격이 1분기에는 킬로그램당 100불에서 200불 정도였는데 5월에는 2,000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1분기도 사실 그 3월달 정도에는 이미 전쟁이 난 이후잖아요. 그 이전에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서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막 30배 가까이도 막 급등을 하고 네.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희귀가스 관련해서 수급 문제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공급망 다변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라고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호 센터장님이 리포트를 내셨는데 IT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추가 하향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품별로 0.2에서 1.5% 가까이 전주 대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수요 전망치 하향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AP, 퀄컴은 이제 플래그십 AP 계속 전망치 하향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3억대에서 2.7억대 정도까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샤오미, 오포, 비보도 올해 출하 목표를 20%에서 30% 가까이 하향을 하면서 이제 계속 출하량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이나 이제 한국의 실적 컨센서스는 별다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올해 255조, 내년도 287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익 전망을 하향시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는 밸류에이션도 뭐 0.9배입니다. 뭐 PER 뭐 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이 왔네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밸류에이션도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은 이제 2,000조가 거의 깨졌을 것 같은데요? 2,000조가? 물타기 된 그럴 수도 후에 있겠네요. 뭐 2,070조가 됐었으니까. 네, 최근에 좀 한 3% 이상 빠졌으니까 그러면 2,000조가 깨졌는데 한 220조, 230조만 돼도 싼데요? 하향해도 주가가 더 먼저 빠졌어 보면 주가가 먼저 빠지고는 근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220조, 230조에서 여기서 빠지면은 지금 250조야. 컨센이 250조니까 한 10% 날려도 225조 정도 되잖아요. 10% 날려도 10% 날려도 지금 주가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참.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 현대차가 1분기에 미국 전기차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현대차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네시스나 SUV가 좀 판매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환율 상승 효과도 있어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2분기에도 좀 여러 업종 중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이 자동차를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좀 주가가 조금 잘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 0.3% 네. 플러스로 끝났고요. 기아는 0.8%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서 정말 잘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철강 가격은 지금 중국에서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열연 유통가는 전주 대비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경기 지표 둔화와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발생해서 건설 작업이 중단된 영향 때문에 이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열연 유통가가 전주 대비 3.9% 하락했고 냉연은 3.2% 하락, 철근은 4.8% 하락. 여기다가 이제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 철강 스프레드도 급격히 축소된 상황이고요. 미국도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은 잘 철강 가격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열연 유통가가 전주 대비 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확대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시장에 철강 가격까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현대해체, 포스코 같은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 철강사들까지 다 6에서 7%가량 급락을 했고요.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 하락 굉장히 많이 오늘은 좀 특징적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늘 그 주식 주가 상승률 상위
를 보면은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곧버스가 좀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WTI 곧버스라든가 이런 ETN들이 많이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WTI, 알루미늄, 소맥, 천연가스 다 금요일 이후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대로 좀 하락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언젠간 그래도 안정화될 텐데 안정화된다면은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간에 원자재가 네. 올라갈 때 수혜를 받던 기업들은 조금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신흥 SEC라는 회사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배터리팩 모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재료의 40에서 50%는 알루미늄 가격이 알루미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안정세로 가면서 지난 4분기부터 알루미늄 급등기에 좀 훼손이 됐던 그 영업이익률이 네.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많아지겠죠. 정상적일 때 영업이익률이 7에서 9%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21년도에도 8.5% 정도였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4분기에 1%까지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됐고요. 다만 이제 1분기에는 4%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고 2분기에는 좀 더 회복돼서 8.5%까지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폭락장에는 뭐 수혜를 보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건 다 같이 빠지지만 또 반등장에는 또 이런 실적주들이 위주로 좀 반등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철강가 상승으로 가장 눈탱이 맞은 업종이 어딜까요? 철강가 상승이요? 네. 조선인가요? 조선이었죠. 1분기 대규모 적자 무려 합산 조 단위 이상의 실적 손실이 났는데 그럼 쟤네들이 빠지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 네. 근데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다 떨어졌죠. 예, 오늘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걸 한번 기억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현대 사무중공업이 LNG 그 수주를 했는데 2.4억 불로 네. 계약을 했거든요. 최고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한국조선해양 뭐 계열사들은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뭐 철강 가격도 안정화된다면 또 네. 수혜볼 여러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농심 리포트를 냈는데 원재료 부담 때문에 어닝 쇼크를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라면 가격은 작년도에 좀 평균 6.8% 정도 인상을 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북미, 일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다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판매량도 좋은데 문제는 비용, 소맥, 팜유 이런 원부자재 상승 부담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9%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컨센서스가 205억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대신 의견으로는 140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소맥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해서 라면 업체들이 잘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 모두 보합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농심만 한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소맥 가격 4% 빠져서 예,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에. 네. 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저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네. 전문 투자자들은 몇 분들하고 통화해봤어요. 전화해보고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분들 뭐 전문 그 단순히 그냥 회사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주식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조차.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약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때가 되면 모르겠지 뭐 이러면서. 예. 뭐 이런 날이 항상 올 거를 알았고 앞으로도 또 이게 끝나더라도 또 올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근데 그 왜 대응하냐에 대응을 따라 못했을까? 대응을요? 예. 그러면서 저는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드시는. 이제 그러니까 갑방꿀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네. 네. 음. 그러면 이제 모두 힘내시고요. 각덕이님이 이제 나 거의 이제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되고 이제 내 재능이 없어 이제. 네. 아, 네. 다시 각도희님이 자신감을 찾을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곧좀.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